캥거루족이 일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희생한다라는 표현.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솔직히 해안이 들어요. 우리 경제 허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뭐가 문제냐면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칠 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인 38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월세, 관리비, 생활비 나가고 카드값 내면 한 달치 월급은 순삭이라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건지 자취하려고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퇴사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돼서 취업이 좀 지체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게 취업 준비에 좀 올인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이걸 이제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신 캥거루족의 한 일종인데 리터루족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리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네요. 아버지가 작년에 은퇴하셔서 수입이 없으시거든요. 취업하더라도 계속 본가에 살고 싶은데 저 무리해서라도 독립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독립할 거야.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도 나는 독립할 거야. 노래를 부르거든요. 독립해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한 250만 원대예요. 근데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좀 사봐야 되고, 뭐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펙도 좀 쌓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독립을 좀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캥거루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앞으로도 전혀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캥거루족하고 중년 캥거루족하고 좀 분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청년 캥거루족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아직 그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Work-life unreadiness다.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가 준비되지 않은 세대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년 캥거루족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중년 캥거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40대 캥거루족 가운데 일하지 않는 비중 한 8만 7천여 명 정도로 5년 만에 55% 넘게 늘었고요. 50대는 더 심합니다. 78%가 늘었어요. 우리 경제 주축이 돼야 될 40대, 50대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 허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캥거루족이 늘면 늘수록 부모님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는 끼인 세대여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는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후 설계는 충분치가 않아요. 은퇴 후 적정한 생활비, 최소 생활비는 한 230~4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노후 준비 그러면 이걸 다 마치신 분은 얼마나 되냐라는 설문조사에 100명 가운데 8명 정도만이고,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불안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10명 가운데 6명꼴입니다. 지난달에도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여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83만여 명을 웃돌았습니다. 노후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한테 기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그 부모님들이 일종의 양가 감정 같은 걸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한 자식이 다시 내 옆에 와 있으면은 첫 번째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 키웠길래,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여기 옆에 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본인의 책임으로 많이 돌리시잖아요. 동시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순간 주저앉게 되고요, 자식들도 같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옷을 누가 골라주셨습니까? 엄마가. 네. 여기 다 키덜트예요.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옷을 엄마가 골라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은 옷 고르는 것도 내가 혼자 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내가 아주 잘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계속 같이 살다가 자, 지금부터 우리 떨어져 살아야 돼,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안 된 부모 자식 간이 너무너무 많아 보입니다. 언젠가 서로 독립을 해야 된다면 서로 심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분리가 완전히 아예 안 돼 있다고 하면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살면 이게 훨씬 좋은데 왜 따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 이제 부모님들은 정답, 올바른 길, 해법을 먼저 알려주고 제시하고 찍어줘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끌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우리 애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오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결석이냐, 그래서 그럼 결석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학부모님께서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셔서 대학교는 처음 들어간 건데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돌봐줘야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본인이 결정한 데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고 아예 감이 없어요. 이 상태로 아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부모님이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요, 거의 폐허에서 성공한 세대니까요, 스스로 자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되게 큰 편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터득한 방법 그대로 전달해주면 얘네들 실수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기성세대가 살았던 그 세상과 지금 2030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넘쳐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물질적인 건 풍요롭지만 지금 당장 계속 일자리 없어질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일자리 맞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결정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 모든 걸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이 돌발적인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SOS를 쳤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락으로 빠져집니다.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적정선을 그어야 돼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되는 비중이 늘고 있어요. 숨이 턱 막힙니다. 서울에서는 못 살 듯.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청년 개인의 지금 평균 소득이 연간 한 2,162만 원 정도예요.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입니다. 5억 한 3천만 원꼴이에요. 서울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 1천만 원 정도, 월세도 일부 보증금이 보통 한 2,900에서 3천만 원 선이고 월세가 매달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를 내야 합니다. 직업이 좋아서 대기업 직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안정적이면서도 신용도가 높아서 대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가능해요. 근데 대다수 청년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1억 모으려고 한다면 정말 이 청년들은 한 푼도 안 쓰고 5년 동안 꼬박 모아야지 이런 1억을 모으거든요. 사실상 이제 근로소득만으로 청년 세대가 자가 마련을 위한 어떤 이제 자본 형성이 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청년 세대가 자기 스스로 월세집 마련하기도 좀 빠듯하다. 이게 집값이 진짜 문제인 것 같기는 한 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가라고 하자니 주머니 사정 빤히 알고 있고,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산다는 게 사실 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처럼 당장 나가자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는요,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리적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치를 보면 그러다가 서로 지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임계점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서로 막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18만 원, 4.9% 늘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체감 실질 임금은 오히려 7천 원 줄어들었습니다. 월급 오른 만큼 이제 밥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미하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점심에 10,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빔밥도 10,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장 취약한 게 청년층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거든요. 물가가 성장률보다 더 높아. 이 얘기는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시대가 3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코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횡재에 이제 기대를 겁니다. 이건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과거에 5, 6%, 6, 7% 성장하던 시기가 너무 빨리 지금 식어가고 있거든요. 아시아의 이제 4마리 용에서 지금은 거의 비둘기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둘기까지요. 잠재 성장률조차도 우리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률조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 2%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도 불안해요.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캥거루족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취준생들은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당장 부모님 지원을 안 받으면 아예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3년 후에 나가야지 혹은 5년 후에 나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잘못된 계획입니다. 3년, 5년의 계획이 아니라 한 달, 2달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해 나가시면 지금의 그런 상황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거든요. 기성세대들은 고성장 시대,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시대 과실을 다 땄어요. 그래서 자산이 60,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가 보유율 가장 높은 게 65세 이상이에요. 75%. 이 자산이 지금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소비가 일단 활성화되지 않고요. 경제가 활력화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윗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경제가 좀 활력이 되는 것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